미디어 교육 교사 모임 팟캐스트 미소팟. 바른 시선 2호 즐거운 윤디 퐁당퐁당 절제 이사의 수다는 나의 힘. 기다리셨죠? 오늘도 미소팟과 다양한 이야기, 즐거운 이야기, 바른 이야기, 절제된 이야기 나누어 보아요. 안녕하세요. 미소팟 홍당입니다. 1회 녹음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거의 한 달이 지나 또 미소팟이 찾아왔습니다. 첫 방송 저희는 너무 재밌게 했는데 청취자 여러분들은 얼마나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바른시선 이호님께서 네팔로 걸으러 가셔서 네, 오늘 아주 어렵게 특별한 게스트도 모셨는데요. 네, 일단 시작하기 전에 인사 좀. 안녕하세요, 이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디입니다. 네, 오늘 저희 게스트 어떤 분 모셨냐면요. 익산 팟캐스트를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 분인데요. 바로 똘술 씨입니다. 반가워요. 웰컴. 억지로 반가워해 주셔서. 네. 아, 저요? 네. 전 똘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첫 번째 방송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그걸 듣고 주변에 여러 분들이 왜 웃으시죠? 제가 웃는 이유가 이게 좀 문제가 있었어가지고 지금 같은 얘기를 지금 두 번째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무슨 뭔가, 문제죠? 뭔가 데자뷰가 느껴지네요. 뭔가 기억이 나지 않아. 어디선가 들어본 것도 같고. 네. 사실 저희가 저번 주 몇 요일이었죠? 저번 주에 녹음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여러 문제로 저희들은 알아듣는데 이제 청취자분들이 못 알아들 정도로 소리가 작아서 다시 녹음을 하게 됐습니다. 네, 팟캐스트 첫 번째 거 듣고 주변 분들 어떤 반응이셨는지, 그리고 똘술님도 들어보셨다고 들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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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감, 후기 등등등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부터 할까요? 저는 윤디이고요. 아이들하고 이제 집에서 그 첫 번째, 그러니까 팟캐스트로 나가기 전, 업로드 되기 전부터 한 3번 들었나요? 되게 좋았어요. 왜 오늘 더 기분이 좋지? 들으면서 되게 잘했다. 우리 그냥 만족. 네, 그래서 듣고 들어도 되게 좋았는데 저번에 우리가 이 2회차 방송하면서 똘술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들으니 낯간지러운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네, 매우 만족했습니다. 역시 아이들도 되게 좋아했고요. 예. 네. 제가 저번에 와서 한 얘기를 똑같이 리플레이하자면은 굉장히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즐겁고. 네. 사실 무슨 얘기 하는 거지? 이제 청취자분들은 잘 모르실 얘기일 수도 있는데 본인들 얘기하시면서 굉장히 막 즐겁게 막 너무 행복해하는 그 모습이 뽀로로 친구들 같다고. 그래서 뽀로로도 어른형 뽀로로 동상 같다. 너무 분위기가 좋더라. 들으니까 나도 함께 웃음이 나더라라고 말했었더랬죠. 저희와 관련 직접적으로 친분 없으신 분들도 그렇게 듣고 즐거우셨으면 참 네, 좋겠네요. 웃음은 전파되니까요. 네. 좀 우울한 일 있으신 분은 한번 들어보셔도. 제가 장담하건대 절대 재밌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 재밌어서 웃는 게 아니라 아, 계속 웃음에? 웃으니까 그 웃음에 이렇게 뭐랄까 그런 의미였어요. 네, 전염이 돼가지고 진짜 성격 좋다. 감사. 에이 뭐야 음. 이렇게 하다가 지네들끼리 웃네 막 이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상황이 마음이 삐딱하시면 제가 안 좀- 들으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상황이 막 남 행복해 보이는 거 보고 싶지 않은 분들. 졸릴 때, 운전하고 갈 때 졸릴 아. 때 들으면 참 좋을 수 있어요. 아니 졸릴 때는 화나게 하는 걸 들어야 잠이 깬대요. 그러니까 화가 날 거라니까요. 자기네들 너만 웃냐? 재밌는 방송. 네, 맞는 말. 이런 거를 방송으로 만들고 말이야, 막 이런. 아주 날카로운 네. 이사님의 지적. 네. 저 이사 너무 지적 이사 지적 이사, 지적 이사. 지적 이사. 제가 저는 느끼기에 웃지 않겠습니다. 저번 이벤트에서. 저번 주 녹음에서는 이사님이 약간 좀
업된 그런 반응이었거든요. 근데 똘술님으로부터 그 뽀로로 이야기를 들은 이후 좀 약간 날카로워진 것 같기도 하고. 그렇구나. 정말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사님. 제가 느끼기에도 좀 그러시네요. 저를 공격하시네요, 지금. 그렇구나. 지적 이사. 아, 지적 이사가 아니고 네. 지적 이사. 지적. 네. 아, 재밌네요. 저는 혼자 네. 너무 재밌게 들었고요. 아마 평생 들어도 재밌을 것 같은데. 혼자만. 그러니까. 아니 우리 카톡에 다 크크크 막 서로 웃느라고 바빴죠. 예. 네, 그러니까. 그냥 이 우리 방송 들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한번 직접 방송을 한번 해보세요. 자기 이렇게 지인분들이나 맞아요. 남편이나 주제 선정하고 대본 써가지고 해보면 정말 재밌을 겁니다. 그러니까 네. 제가 이 팟캐스트의 매력인 것 같아요. 음. 자기는 재밌는. 남은 중요하지 않다. 근데 나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첫 번째 시간은 그렇다 치는데 네. 이번에 이제 뭐 지난 우리가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두 번째 녹음이긴 하지만 미투 관련한 걸 이제 막 찾다 보니까 네. 굉장히 이렇게 뭐라 그러지 이 방송을 위한 준비긴 하지만 되게 뭔가 스스로 이 미투 정리도 되면서 이거 개인 방송이라고 하기에는 되게 조금 의미 있다라는 생각이 의미 들더라고요. 있죠. 예,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번에는 주제가 의미가 있고 저번에는 주제가 이사님한테 의미가 있어. 네, 저에도 전화 통화로 다 얘기 설명을 한 것 같은데요. 저기 네. 네. 아, 네. 집중하세요. 집중. 네, 집중해 주세요. 네. 제가 지적 이사님은 1년에 한 번씩 확인하겠습니다. 계속 평생 듣고 계신지. 네네네. 네. 네. 오늘 미소팟은 지금 같이 인사하면서 좀 살짝 주제가 이렇게 스포가 됐는데 그러니까요. 이사님이 스포했어요. 네, 제가 그래서 중간에 금방 딱 말 끄는 게 나 아직 소개 안 했는데 그러니까요. 저 되게 틀에 갇힌 사람이라서 틀대로 좀 해주시면 편집하세요. 감사하겠습니다. 네. 편집점. 자, 여기까지. 오늘 미소팟은 어떤 이야기로 수다를 시작할지 청취자분들 기대되시죠? 네. 네. 저희 그 첫 번째 방송 들으신 분은 아실 텐데요. 각 회마다 각각의 DJ들이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지 주제를 결정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 달에 미투로 한번 나 주제를 설정해서 해보겠다. 마침 그 익산의 여성영화제가 또 4월에 4월에 개최가 되는데요. 올해도 어김없이 미투라는 주제로 4월 4일부터 7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랑 또 그 여성영화제 큰 주제가 미투라서 의미 있겠다 해서 미투라는 주제를 저희 팟캐스트에도 이제 같이 이야기 나눠 볼 텐데요.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내가 괜히 했다. 너무 막 어려운 주제. 네, 한 달 전에 비해 사회적인 파장이 굉장히 커지고 네, 그리고 TV들은 흐름이 좀 약간 묘하게 가고 있죠. 약간은 액션 영화 보는 것 같아요. 네네. 진짜. 그리고 모든 뉴스와 그 모든 프로그램을 좀 장악한 듯한 느낌? 근데 그게 뭐라고 해야 되지? 너무 좀 자극적인 부분만 약간 맞아요. 네, 계속 음. 되니까 아무튼 맨 처음에 저희가 생각했던 거랑은 조금 그 이 판이 다르게 흘러가지 않나? 그러니까. 한 달 전에 비해. 그리고 한 달 전에도 그런 그렇지만 생각이 불과 일주일 들었습니다. 전에 어쨌든 잘못된 그 그쵸. 녹음이었지만 그때하고 지금하고도 달라요. 또 예. 완전 달라가지고 예. 그래서 익산 여성영화제는 미투와 관련이 있는 듯 없는 듯 하지만 의미가 있는 영화들이 상영이 되니까 4월 4일부터 7일까지 하니까 감독님들도 오시니까 아주 그냥 올 이유가 까까까까 너무 많네요. 네, 맞아요. 꼭, 그리고 음. 네. 그 프로그램도 되게 굉장히 제가 보고 싶어 했던 그 영화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저 아직 공동전범도 못 봤고 B급 며느리도 사실 엄청 기대되는 맞아요. 영화였거든요. 그래서 막 예고편 몇 번 보면서 쩔어야 돼! 막 이러면서 예고편 네네. 보셨구나. 예. 네.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네. 네. 그래서, 관심 네. 있으신 분들은 꼭 와서 함께 하시면 좋겠어요. 좋겠어요. 네. 메아리였습니다. 네. 그러면 요즘 미투에 대한 생각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짧게
네, 좀 해볼까요? 사실 이 이야기로 그냥 계속 진행이 될 것 같긴 한데요. 네. 사실 저번에는 이제 좋은 미투에 관련된 좋은 글들 막 소개하고 그랬는데 저는 이번에는 사실 따로 준비도 안 했어요. 너무 지금 마음이 뭘 소개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쵸. 뭘 얘기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막 그런 좀 상태? 근데 어쨌든 그래도 미투에 관련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얘기했어야 하는 것들 또 얘기해야 될 것들 또 어떤 식으로 이 이야기가 앞으로 사회적으로 같이 가져가야 할지를 한번 얘기해 보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네, 지금 이 시간이 너무 음. 좋네요. 네. 공감합니다. 맞아 이제 좀 정신을 차리고 다들 네. 자극적인 뉴스에 이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다면 이제 이 일이 정말 이렇게 그냥 이렇게 끝나게 하지 않고 이제 이게 우리나라에 사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뭐 어쨌든 이 피해를 당한 사람들 그리고 같이 살아오고 있는 사람들의 더 행복한 그 앞으로의 그걸 위해서 같이 고민을 해야 할 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좀 지난주에 어쨌든 묻힌 그 방송에 준비했던 거하고 일주일 사이지만 어쩌면 다행인 것도 같아요. 달라졌다. 준비한 내용이 달라지더라. 그게 음. 우리도 느껴지는 그런. 저는 진짜 좀 어떻게 보면 욕 얻어먹을 수도 있는데 심하게 말하면 약간 제2의 세월호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러니까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사실 네. 그 중요한 이슈는 그때 막 유언비어나 막 이런 내용들이 아니었는데 언론사들이 막 그 안에 그렇죠. 현장에서의 소문이나 그쵸. 뭐 네. 다양한 그런 맞아요. 자극적인 내용. 자극적인 내용 뭐 얘는 가짜 잠수사라더라 뭐 안에서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막 엄청 흐려놨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정작 그 안에서 구조가 잘 되고 있는지 왜 안 됐는지 뭐 이런 내용들을 그때 지금도 모르지만 그때 당시에도 알 수 없었는데 이 미투도 그러니까 언론사들이 하는 행위에 있어서는 비슷하게 맞아요. 그냥 진짜 사실 성적으로 하는 그런 그쵸. 마음들이 있는데 네. 그 소스들이 되게 자극적이니까 막 그런 거 갖고 기사를 쓰고 나도 그 기사를 보고 있어. 맞아요. 궁금하니까. 네. 그래가지고 좀 심하게 말하면 좀 그 언론사들의 행태는 비슷한 것 같다. 뭐 이런 느낌도 들고. 약간 엄청 그냥 아무튼 대부분 모든 뭐 뉴스나 그런 이야기가 그 엄청 표면적인 부분만을 굉장히 강조하고 약간 편가르기처럼 네, 맞아요. 막 편가르기처럼, 가해자, 피해자, 맞아. 막 남자, 여자, 맞아요. 네.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높은 사람, 지가 높은 사람, 지가 낮은 네. 사람, 막 이런 식으로 완전 그 미투 운동의 시작이 된 사건은 2017년에 10월에 그 영화 제작자가 그 사람이 이제 계속해서 뭐 성희롱이랑 성추행을 하면서 그 배우들과 그런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밝히고 그래서 미투 운동이 확산됐고 그래서 한참 그 골든글러브 시상식 때 많은 배우들 맞죠? 배우들이 미투 운동을 지지하는 그쵸. 거를 네네. 보여서 이제 저런 운동을 하는구나 그렇게 됐잖아요. 한국의 미투 운동 혹시 어떻게 시작된지 알고 계시나요? 장자연 씨 아닌가요? 사실 정말 먼 과거를 보면 그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나 저번하고 똑같이 리액션하고 들었는데 네. 뭔가요? 네, 2016년에 문학의 성추문 폭로 사건이 있었대요. 그해 이제 SNS에서 문단 내 성폭력, 문학의 내 성폭력 등 해시태그가 있었대요. 2016년에. 근데 저도 그거를 봤던 것 같긴 해요. 근데 네. 근데 그거를 뭐 이렇게 많이 퍼지진 않았던 것 맞아요. 같아요. 네. 그냥 뭐 페이스북이나 그런 데서 종종 봤던 것 같은데 네. 그다음에 이제 2017년인가요? 네. 1월 말에 서지현 검사가 나는 소망합니다라는 글을 썼대요. 그래서 이제 검찰청 내부의 성추문 사건을
성추문 사건이 한국 내 미투 운동의 기폭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되게 많이 이슈가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사건에 대해서도 지금은 이제 안희정 전 도지사 때문에 약간 묻히긴 하고 있지만, 네, 그 그래서 뒤로 되게 많은 이슈가 사람들이 됐죠. 나와가지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서지영 검사가 JTBC에서 아예 나와서 그런 어떤 발언을 함으로써 더 이제 막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언론에서 되게 많이 네, 같이 연관 기사가 많이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연관 기사 이것도 많이 뭐 나왔어. JTBC만 보도하고 다른 네. 데가 같이 안 해줬으면 사실 이렇게까지 파장이 안 컸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근데 파장이 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네네. 그 파장을 어떻게 다루냐에서 이제 어쨌든 이야기가 맞아요. 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최근에 미투 운동이 정말 사실 그분들은 용기를 내서 어떤 내가 뭐 나한테 어떤 이득을 취하거나 그런 걸 전혀 고르지 않고 그분들도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내가 실명인가 네 이름과 얼굴 공개하면서까지 하는 이유는 앞으로는 이제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심지어 최근에는 사람들이 왜 뭐 정봉주 그 사람의 미투 그 신고자는 왜 공개 안 하느냐. 자꾸 그런 식으로 공개해야만이 뭐 이렇게 좀 떳떳하고 그렇게 가는데 근데 염려스럽습니다. 많이 네. 그렇죠. 많이 네. 염려스럽죠. 그 전에는 아마 이렇게 미투, 그러니까 해시태그를 걸어서 미투 운동을 하지는 않았지만 개인적으로는 많이들 있었을 것 같아요. 많이 네. 그렇죠. 많이. 그리고 뭐지 경찰 내 뭐 군대 내 네. 뭐 이런 사건들도 가끔 그렇죠. 뉴스에서 다뤄지기도 예. 했는데 이제 그냥 단발성으로 기사 나오고 그쵸. 끝나고 음. 근데 이제 이번에는 그 어쨌든 언론의 효과도 있지만 여성 단체들도 같이 그리고 이제 어쨌든 맞아요. 세계적인 추세에서 같이 하고 있는 느낌이어가지고 더 좀 연대하고 있는 느낌, 같이 하고 있는 느낌, 뭐 그쵸. 그런 거 있는 것 약간 그 뭐 미투 운동이라는 말에 걸맞게 뭔가 저도 이제 계속 뭔가 그런 것들에 계속해서 이렇게 단발적인 기사나 어떤 뭐 책이나 뭐 어떤 그 뭐 토론을 본다거나 뭐 그런 네. 데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그래도 계속 노출되어 오긴 했지만 이번에 이 미투 운동이 뭔가 저의 생각을 가장 많이 바뀌게 한 것 같기는 해요. 맞아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피해자가 됐을 때 나도 소리를 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이번에 미투 운동을 통해서 좀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살짝 용기가 나죠. 네. 어쨌든 숨지 않아도 되는 존재. 지금까지는 피해자는 뭔가 이렇게 그냥 은둔해서 살아야 하는 것 같은 분위기.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미투 혁명이라고까지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면서 나왔다는 건 정말 엄청난 일이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적인 이 환경이 됐다는 것도 엄청난 일이다라고 그렇죠. 하면서 미투 혁명이다. 이것은 네. 그러다가 지금 분위기는 마치 말하면 다시 자기한테 화살이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그래서 되게 두려움을 중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떨게 지금. 하고 있는. 그래서 이게 뭔가 지금 정말 그걸 보는 사람들 그리고 가해자, 피해자 그리고 뭐 전문가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대처해서 이게 정말 제대로 방향을 잡고 갈 수 있게. 그러니까 뭐 어쨌든 누군가는 죽었잖아요. 최초로. 그랬을 때 이게 우리들이 행했던 모습 중에서 가장 부끄러운 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뭐 이렇게 만약에 그런 일을 제보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질문에 이제 책을 봤는데 사실 가해자의 이름도 굳이 밝힐 필요 없는 건데 우리는 그 언론에서 제보를 받았을 때 가해자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으면 보도하지 않겠다. 보도 못한다라고 이제 하는 언론사들이 많다고 하더라고. 그러겠죠. 네. 뭔가 그죠. 자극적이어야 이슈거리를 하고 잡아야 되니까. 그런 분위기에서 우리는 가해자도 사실 그러니까 가해자에 대한 2차 피해는 사실 가족인 것 같기도 하고 그 사람도 우리는 죽으라고 하는 건 아닌 거잖아요. 뭐 어쨌든 이렇게
이 사회에서 자행되고 있는 만연되어 있는 이런 잘못된 것들을 하지 말아라, 그만해라라고 하는 거를 하고 싶은 거였지. 그 사람을 죽게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된 시점에 뭔가 우리가 이제 정말 이제 그 사람을 무책임하다, 뭐 남아 있는 사람 어떻게 하냐, 이런 뭐 화살이나 뭐 비난보다는 뭔가 그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줘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아무튼 정말 좀 충격적이었어요. 근데 죽음을 선택한 것은 뭐 물론 가족에 대한 미안함이 가장 크고 본인 스스로가 이제 견디기 힘들었으니까 그렇게 했겠지만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긴 했었어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안 지사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이제 그 자진 출두를 하면서도 그리고 이제 그 검찰청에서 그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도 2차 가해를 지금 받고 있는 그 미투 피해자한테는 진정한 미안함보다는 그냥 내 가족 더 하면 이제 내 아내가 어떻게 좀 약간 더 못 견디지 않겠냐, 미안하지만 이제 그만 멈춰라라는 식의 그런 멘트를 했거든요. 진짜 말도 안 되죠. 네. 근데 나는 멈춰야 될 부분들은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피해자가 안희정한테 하는 행위가 아니라 그 주변이나 언론사들이나 아니면 개개인들이 그쵸, 신상털기 하거나 맞아요. 집 밖에 나오질 못한대. 그러니까 계속 취재하는, 그래서 다른 곳을 묻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행위들에 있어서는 좀 맞죠. 당연히 네. 멈출 네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진실의 여부나 아무튼 그 사람이 말한 데 있어서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텐데 그것들이 아니라 그 이외에 많은 것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게 되는 그런 행위들은 진짜 좀 멈춰야 될 것 같아요. 정말. 근데 이제 어쨌든 언론에서는 사실 가족을 가지고서 왈가왈부하는 사람은 사실 안희정이다. 어떤 언론도 그 가족에게 이렇게 먼저 얘기를 꺼낸 적이 것이라는 없는데, 거죠. 근데 그리고 이제 그 말 자체도 뭐 피해자에게도 미안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가장 힘든 사람은 부인이다라는 말을 했다는 것은 그 누가 들어도 그런 행동을 한 사람은 누구야? 가장 괴로움을 준 사람이 누군데? 도대체 누구에게 뭘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뭔가 인정의 발언을는 안 한 것 같아요. 그쵸. 검찰에서는 아직까지. 근데 여전히 우리 사회는 그 안희정 사건은 정말 말이 많더라고요. 그래요. 진짜 이렇게 만나보면 저도 어떤 한 그런 분을 만난 적. 근데 그게 더 굳어지고 네. 있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아. 안희정 사건은 특히나. 왜냐면은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안희정 사건을 다루려고 한 건 네, 아니니까. 그러니까. 왜냐면은 안희정 사건이 이 미투의 거의 핵심의 흐름처럼 지금 되어가고 있기 맞아. 때문인 것 같아요. 네. 얘기를 안 할 수가 그쵸, 없는 그쵸. 그러니까 6월에 있을 그 선거를 게. 만약에 선거가 없었다면 이렇게 흘렀을까라는 생각도 맞아.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까 그 안희정 씨 이야기는 왜 부인을 그러니까 방패막이처럼 그렇게 언론 앞에서 마이크 앞에서 하는지 정말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 화가 나기도 했고. 네. 그런데 제가 그 주변에 뭐 페이스북이나 그런 뭐 어떤 관계가 있어서 본 건 아니지만 너무 궁금했어요. 사람들의 반응이. 그러니까 댓글을 자꾸 들여다보게 되더라고요. 그랬더니 와, 사람들 정말 어마무시하게 네. 말 폭력과 네, 2차 가해뿐만 아니라 그런 댓글, 이상한 댓글로 연대해가지고 공격하는 그런 현상이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해시태그 미투를 해시태그 미친 막 이렇게 네, 이건 정말 말장난이고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런 네, 정말 화가 났었어요. 되게 그러니까 패를 이거를 나누는 느낌? 조금 그쵸, 많이 패를 패를 나누고 그쵸, 예. 근데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러니까 어제도 이제 지인들 만나서 이 얘기는 나올 수밖에 없고 근데 얘기를 나누다 보면, 그러니까 그 피해자의 행동을 어쨌든
그 일을 같은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거지만 그 일을 똑같이 당해보지 않고서는 모르잖아요. 그 상황도 모르고 그 심정도 모르고 그런데 그 여자를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여론들이 참 많다라는 거. 여전히 여자들 왜 못 그만뒀냐? 못 그만뒀냐? 부른다고 가냐?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씩이나 같은 게 되풀이될 걸 알면서 왜 그런 행동을 했냐? 이제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나도 그 말에 동의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상황에 처해져 있지 않는다고 하면 그래도 한번 그 피해자에 대해서 그냥 온전히 그 상처를만을 생각해 줄 수는 없나라는 이제 그런 말을 이렇게 던지기도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상황에서는 그 일을 당해보지 않은 상황에서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싫어요, 못해요, 그만둘 수도 있고. 근데 많은 글들을 읽어보면 정말 아무 소리도 안 난다고 하잖아요. 그런 일을 직접 당하면. 그래서 좀 우리 사회가 너무나 많은 고민에 빠진 것 같아 지금. 그래서 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 시점에서 사실 저번에 미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제 녹음기가 꺼지고 나서 우리끼리 이제 홍당 씨가 이제 바쁜 일이 있어서 가시고 나머지 사람들이 남아서 이제 뒷이야기. 뒷이야기 했던 부분이 이게 미투라는 게 위계 질서가 있는 사회에서 그러니까 이게 남자고 여자고 뭐 남녀노소 누구를 그렇죠. 다 막론하고 맞아. 위계 질서가 있는 사회에서 당연히 질서에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맞아요. 약간 정리가 됐거든요. 네. 그렇게 볼 때 뭐 사실 그 교수가 조교인가요? 조교 학대하거나 아니면은 뭐 의사들이 뭐 인턴들 뭐 간호사들 사실 맞아요. 이런 것도 다 나는 연관이 있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쵸. 결국은 그 위계가 분명한 데일수록 더. 근데 이런 얘기들이 나올 때 뭐라고 해야 되죠?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은 그냥 그 사람의 이야기로 치부되거나 그렇게 그냥 지금 이 뭐 안희정 그것도 왜 피해자인데 자기가 이렇게 처신을 못했느냐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만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사회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될지 그렇죠.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 갈지 맞아요. 그리고 되고 안 되고의 선은 무엇인지 그렇다면 앞으로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피해자들은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거부의 의사를 밝혀야 맞아요. 되는 건지 왜냐면은 남자분들도 그러니까 남자분들이 어쨌든 이 사회적으로 위계 질서에 샤바샤바하는 분위기가 당연히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거부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거부했을 때 이 주변 사람들은 나를 동조해줄까? 나한테 힘을 실어줄까라는 의심도 그쵸. 당연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같이 갈 수 있는 그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의 피해 행동이 어땠고 저쨌고 뭐 그런 식으로 가버리면 그렇죠. 그냥 검열하는 거죠. 맞아요. 근데 이미 우리 분위기가 뭔가 약자가 어떤 한 작은 소리를 낼 때 그거를 지지해 줄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고 그냥 힘이 강한 사람이 아랫사람한테 뭔가 나쁜 행동을 했을 때 그걸 나쁜 행동이라고 알면서도 말 못 하잖아요. 그쵸. 우리. 그리고 그게 당연한 분위기라고 생각하고.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사실 남자들도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그 사람들도 어떻게 이거를 얘기해야 될지에 대해서 그쵸. 좀 그런 얘기를 했으면 네네. 좋겠어요. 선을 좀 잡아주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제 뭐 기사 말고 이제 그런 남자들이 직접 올린 네. 그 게시글이 많은 곳에서 좀 봤거든요. 네. 근데 남자들도 엄청 지금 감정적인 거예요. 맞아. 자기는 그렇긴 해. 그러니까 조직 내에서 여직원 생각한다고 했던 말들, 뭐 행동도 이런 게 다 나중에 지 기분 나쁘면은 네. 뭐 성추행이고 이렇게 돼버리니 뭐 이거에 대해서 뭐 말이라도 하겠냐. 근데 그것도 사실 좀 이해가 가요. 맞아. 그래서 펜스룰까지 이제 맞아요. 나오는 현상이 벌어지고는 있는데 반대말 같아요. 미투 운동하고 펜스루하고. 반대말이. 근데 왜냐면 지금 우리 사회에서 미투 운동이 잘못 가고 있기 때문에 남자들의 이런 반응은 너무나 당연한 것 같아요. 왜냐면 자기를 지금 보호해야 되니까. 적대시하는 그런 여성단체의 성명서 보셨어요? 아니요, 못 봤죠. 여성 단체들이 발표한 성명서가 아주
전 깜짝 놀랐습니다. 뭔데요? 그 뭐야 어디 있죠? 근데 나왔는데 저는 찾고 있는 동안 제 네. 말씀을 조금 드리자면 지금 그 똘솔 씨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한국 사회에서는 우리가 지금 미투 운동을 하고 있으면서 그 여성으로서 또는 이제 어린 아이로서 그다음에 그러니까 약자로서 흔히들 내가 말하지 못하는 내 기분이 내가 느끼는 이 기분이 정말 나쁜 감정이 들지만 이게 맞나? 스스로 자기 감정에 대해서도 인정하기 싫고 인정이 안 되고 그러면서 말하면 뭐해? 이런 사회적 구조를 먼저 보자면 솔직히 남자들은 기득권은 맞거든요. 그쵸. 네,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남자들의 기득권성을 조금 먼저 이야기해주고 그런 구조를 좀 바꿔서 우리가 같이 더 좋은, 그러니까 서로가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는 그런 사회로 가려면 인정할 것 좀 인정해줘야 되는데 아직도 남자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뭐 하면 그래도 남자가 더 여성보다는 우위에 있는 그런 그 존재로 그게 인식이 솔직히 되고 있거든요. 그쵸. 아직 네. 우리 현대사 이제 60, 70년인데 뭐. 그래서 잠재적 가해자로 뭐 범죄자나 가해자로 우리가 지목해서가 아니라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조금 남자들도 알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얘기해주는 네네. 기사가 훨씬 많아지면 그렇죠. 맞아요. 네. 되는데 네. 그런 그렇지 것들을 않아. 얘기를 진짜. 안 해줘. 그러니까 공격 당하는 그쵸. 기사만 되는 거지. 가해자가 그러니까 아직 확인도 안 됐는데 맞아요. 막 미투 해가지고 막 그 가해자 뭐 가족들이든 막 가해자든 다 피해보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피해자도 피해보고 그쵸. 가해자도 피해보고. 그러니까 다 맞아. 같이 지금 음. 너무 그러니까 슬프네요. 이 미투 운동을 그 창시라고 그러나 맨 먼저 시작했던 사람은 미투 운동은 배타적 대립을 보여서는 안 된다. 성폭력을 겪은 이들 모두를 위한 것이지 여성 운동이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나라 한국 여성단체 연합 성명서는 이제 한 단락이긴 하지만 너희들의 시대는 끝났다. 우리는 달라졌다. 달라진 우리는 너희들의 세계를 부술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이제 홍당한테 이렇게 받았어요. 받고서 저 놀래가지고 그거 이게, 보고 이게 정말 성명서를 이렇게 발표했을까 하고서는 근데 정말 전문을 보니까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깜짝 놀라서 정말 이게 여성주의 운동 그리고 이제 우리는 정말 피해자고 너희들은 항상 가해자라고 하는 이런 입장으로 이런 성명서를 발표를 하니까 정말 남자들도 지켜야 하고 어떤 사람이 댓글에 달았던 것도 저도 보니까 뭐 그 아까 예수 씨가 말한 대로 뭐 위에서 말한 것들 위에서 생각한다고 말한 것들이 나중에 나한테 이렇게 돌아오니까 우리는 이렇게 뭐 펜스를 할 수밖에 없고 그것까지도 뭐라고 하면 도대체 우리한테 뭘 하라고 하는 거냐. 나도 가정을 지켜야 하고 나도 내 생활을 지켜야 하는데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지금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글들을 보니까 이해가 되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시위할 때나 뭔가 운동을 이렇게 할 때는 그러니까 나는 해본 사람은 아니지만 그냥 봤을 때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그 뭔가 이렇게 얘기를 딱 그러니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라 그러지? 이렇게 여성 단체가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건 어쩌면 그 구조 자체가 깨지기가 네.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더 강하게 명시하고 힘을 강하게 가려고 했던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말에 대해서도 기존의 미투가 잘 이렇게 언론에서 다뤄졌다면 이것도 사실은 크게 문제는 아닌데 지금은 너무 지금 완전 적이 되어가고 적대적으로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더 적을 명시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죠. 근데 우리가 뭐 시위하거나 뭐 할 때 박근혜 시위할 때도 사실 입에 담을 수 없는 다양한 네네. 말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랬을 때 박근혜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그 분들이 볼 때는 얼마나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나 하시는 말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거는 사실 여부와는 상관없이. 근데 그런 의미에서 나는 이것도 막 아무튼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당연한 행동인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분위기가 거봐 니네 그럴 줄 알았지? 니네가 우리를 적으로 둘 줄 알았어라고 할 수 있는 말이 나온 거지. 그렇죠. 너무 참담해 지금. 그러니까 이래 버리니까 이런 말도 할 수 없고 저런 말도 할 수 없는. 참.
아니면 그럴 수도 있겠다. 너희들의 시대는 끝났다가 남성들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뭔가 아. 남자든 여자든 힘을 가진 너희들의 그치. 뭔가 이렇게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그쵸. 세력에게 음. 그런 생각으로 읽으면 음. 우리는 달라졌다. 약한 우리는 달라졌다. 약한 사람. 근데 그, 이거를 딱 봤을 때 우리도 이미 남녀로 보고 있기 때문에 딱 맞아요. 이분법적으로 맞아. 그 프레임에서 이 글도 보게 되는 거지. 그럴 방금 수 있겠네. 이사님이 말한 대로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했다면 전혀 모두의 그쵸. 이야기가 됐을 어리석네, 얘긴데. 어리석어. 어리석었네요. 어리석었네. 공유한 제가 죄송합니다. 근데 진짜 아니 그건 아니 이거는 진짜 얘기를 해줘야 어. 돼. 근데 제가 어디선가 이 글귀를 읽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네. 남성에겐 그들의 권리를 그 이상은 안 된다. 여성에겐 그들의 권리를 그 이하는 안 된다. 라는 말을 딱 접했을 때 되게 공감이 많이 갔거든요. 그러니까 남성이든 여성이든 또는 그 성 구분 없이 모든 존재가 똑같은 인간 대 인간으로 인간의 존엄성. 그러니까 나 혼자 나는 뭐 홍당이나 윤디나 이사나 뭐 똘술씨 이런 각자가 갖고 있는 인간성, 존엄성을 서로 존중하는 사회라면 남성, 여성 이렇게 가릴 것도 없이 네 그럴 필요가 없을 텐데. 맞아요. 너무 단순한 문제. 네. 그러니까 너무 이분법적으로 진짜 이거 아니면 저거 뭐 이렇게 나누는 것부터가 그러니까 이거 약간 지금 북한하고 남한 나눠가지고 맞아. 그렇게 조정하는 것처럼 모르겠어요. 제가 잘 뭐 시사적으로 잘은 모르지만 지금 이 미투가 굉장히 좋은 이야기고 좋은 흐름인데 자꾸 뭔가 진짜 포가르기 정말.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미투를 보면서 지금 중학교 2학년 다니는 딸이 되게 관심 많거든요. 왜냐면 한국 사회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많이 이 그 어렵구나 사는 것이 어렵구나라는 거. 어렸을 때 그때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갈 때인가요? 그 지금 조두순 씨가 곧 있으면 맞아요. 출소한다고 해가지고 나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전에 뉴스로 봤던 이야기지만 너무 무서웠거든요. 아이를 키우면서 특히나 딸 가진 엄마로서 부모로서 아이한테 어떻게 집 밖으로 이렇게 내보내기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골목길 그 학교 가는 그 골목길에서 다른 사람이 만약에 말 걸면 이렇게 해라 뭐 이렇게 이런 진짜 교육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때. 펜스룰이네. 진짜 저는 펜스룰이죠. 그때 진짜 제가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사회가 너무 싫기도 하면서도 안 하면 불안하니까. 불안하죠. 네. 그랬는데 최근에 그 아이가 이제 중학생이 되고 나서도 사회는 안전하지 않고 계속해서 뉴스를 보면서서도 너무 답답하고 네 버거운 거죠. 그러니까 뉴스가 만들어내는 세상이 너무나 큰 것 같아. 그러니까 어쩔 때는 딱 그냥 근데 TV를 꺼도 뭐예요. SNS를 다 통해서. 근데 진짜 어렸을 때부터 뉴스는 너무 중요하다고 네. 배우고 자랐고 뉴스가 되게 중심이라고 그래야 하나? 공정하다고 막 배우고. 공정하고 뉴스에서 공정한 한 언론. 얘기인데 왜 못 믿어라고 한다거나. 그 뭐냐 사실은 뭐 뉴스가 잘못됐다기보다는 뉴스를 주관하고 그렇게 하는 언론이 잘못된 거죠. 대가리들? 그렇죠. 언론사들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근데 사실 언론을 만드는 그러니까 뭐 이게 닭이냐 달걀이냐의 문제인 것 같긴 한데 우리 진짜 완전 근본의 얘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쨌든 흥미를 가지고 보는 기사들을 또 쓰게 돼 있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렇게 비판하고 또 그걸 수용하고 또 비판하고 수용하고 이제 이러면서 바뀌는 게 사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어쨌든 계속해서 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정말 그렇게 싸우더라도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사실 들어요. 언론사도 이제 돈으로 운영되는 맞아요. 그렇죠, 곳이고 맞아요. 가장 네, 중요한 네. 사실이죠. 그렇게 그렇게 따지면 교육이 가장 좀 문제인 것 같긴 해요.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아닌 게 뭐야? 말해줘. 그러니까 언론도 그렇고 뭐 이제 직장 내에서의 어떤 위계 질서 이런 것들이 가만 맞습니다. 보면 학교에서 무려 몇 년을 다니나요? 12년을 학교 생활하는 거잖아요. 특히 최근은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은 뭐 태어나자마자 그죠. 어린이집을 맞아요. 시작을 해서 그런 진짜 의도치 않은 위계 질서를 배우게 되는 거잖아요. 엄청나죠. 심지어 유치원 때 상급반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형님 반 이런 말을 쓰잖아요. 맞다, 대박. 맞다. 나 처음 들어봤어요. 아 그래요? 맞다. 저는 그때 너무 싫어가지고 형님은.
아이가 왔는데 엄마 나 내년에 형님 반대 이러는데 와, 어? 조직이네. 깡패 조직. 어. 형님. 근데 그러니까요. 진짜 오히려 아이들한테 우리가 더 많이 네. 그 색깔로 성 나누고 나이로 위계 음, 나누고 그쵸. 하는 게 가정에서도 많이 이루어지는 거 사실 있어요. 엄청나죠. 누나니까 형이니까 오빠니까. 말 들어라거나 아니면 네가 양보해라거나 이런 음. 뭔가 개인의 그 생각을 많이 억누르려고 하는 지금 이 얘기 들으면은 음. 애기부터 어르신까지 맞아. 다 나와서 지금 미투를 외쳐야 돼 진짜. 맞아요. 제가 내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안을 때 엉덩이 토닥토닥 하잖아요. 네. 좀 약간 조심스러운 거예요. 왜냐면 긍정적인 효과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그렇게까지 해야 돼 하지만 막 그만큼 나 아닌 다른 그냥 존재로 그렇죠. 본다고 예, 하면 존재로 본다고 하면 그쵸. 아이가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완전 핵심인 것 같아. 네, 그래서 오면서도 이제 아침에 아이들이 이렇게 막 한 번씩 안고 가고 하는데 막 나도 모르게 이렇게 뽀뽀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거 있죠. 그러네. 누나가 막내를 무지 예뻐하거든요. 막내한테 이렇게 뽀뽀라도 하려면 하지 말라고 내가 언제 하라고 했냐고 그렇게 하는데 엄마는 아무렇지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어떤 그럼 나는 네. 막 해주라 막 그러는데 누구가 나 이거 줄 테니까 뽀뽀 한 번 해주라 이러는데 물질로 그거 안 그렇게 되겠다, 애들을 진짜. 유혹시키고. 그러니까 어른들이 아무렇지 않게 동네 아이들한테 예쁘다면서 이렇게 볼 뽀뽀 막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거 뭐 사탕 줄게 이거 뽀뽀해줘 구성애 막 씨가 이렇게. 그게 네. 말했어요. 그거 위험하다고. 진짜 위험한 네, 교육이라고. 네. 그러니까 네. 뭘 주면 너의 머리 그 아파. 뽀뽀랄지 너의 어. 그런 신체 접촉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이거 진짜 우리는 하나 대한민국 난리 나네 이제. 어떻게? 애들까지 들고 일어났어요. 우리는 아니 근데 진짜 이제 개별적으로 존재로 그러니까 막 조직 내에서도 사실 우리는 하나 뭐 같이 뭐. 근데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다. 그러니까 어. 이거를 인간의 존엄성, 그러니까 나의 자식이지만 그쵸. 나의 소유물도 아니고 그래 내가 아닌 거잖아. 그렇다.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반성합니다. 생각하게 된 계기가 그 최근에 스쿨미투까지 이제 나왔잖아요. 스쿨미투에서 한 20대 여성이 자기 부모에게 글을 남기고 미투를 했어요. 뭐냐면 중학교 때 교사가 자기를 계속해서 성추행하고 저도 봤습니다. 네. 그랬을 때 가장 두려웠던 건 자기를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엄마 아빠 그렇죠. 내 가족이 겪을 고통. 맞아요. 그, 나도 인생을 살면서 뭔가 우리 가족이 받을 고통을 먼저 생각하는 게 네. 되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고통, 그러니까 이게 같이 한다는 분위기가 없으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게 사회적으로 용납이 되고 잘했어 하고 용기를 북돋워주고 하는. 희한하게 왜 우리는 피해자한테 네네. 사실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 그렇죠. 피라미드 구조에서는 맞아요. 네. 지배층은 이제 맞아요. 한둘이고 그 밑에 이렇게 다 근데 왜 우리는 서로가 피해를 본 거에 대해서 왜 네가 참아야지 뭐 어쩔 수 있어. 변할 그거 수 너무 없다고 쉽게 변할 수 말해왔죠. 없다고 네. 생각해서 그러나? 나도 그러거든. 맞아요. 변할 수 없겠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무기력증이 더 많은 것 같아. 어쩔 수 없어. 그냥 참고 넘어가야지. 뭐 일하려면 뭐 어쩔 수 음. 있나 뭐. 해봐도 어쩔 수 안 돼. 있나. 투쟁하고 쟁취해야겠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영화를 보더라도 변호사나 네. 뭐 이제 그런 영화를 보면 저는 어쨌든 자식을 나서는 이제 시점이 되게 많이 바뀌었고 눈물이 나오는 그 감정선도 많이 바뀌었어요. 영화를 볼 때. 그럴 때 이제 나는 어쨌든 좋은 세상을 하겠다고 어쨌든 작게나마 뭔가를 이렇게 하고 사는데 내 자식이 나의 이러한 의도에 맞게 잘 성장을 해서 정말 뭐 혁명을 하겠다는던가 뭔가 홍당 씨가 하품했어요. 죄송해요. 그러면 상관없어. 역시 그러면 이사님. 그러면 나는 그걸 정말 지지해 줄 수 있을 것인가 내 자식에. 변호사에서 그 김영애 아들이 서울대생인데 학생운동 하다가 쥐도새도 변호인 모르게 아닌가요? 네, 변호사라고 자 했나요? 변호인인가요? 변호인. 네, 변호사라고 했나요? 변호인. 네. 변호사들 변호사. 긴장하죠. 안 졸았네. 안 돌았네. 그래서 그 쥐도새도 모르게 잡혀간 이후에 엄마하고의 만난 장면까지를 보면서 계속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여전히 어떤 영화에서든 이번 1987도 그렇고 맞아요. 그러면서 정말 내 아이에게
그래 변화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 행동해라고 말할 네. 수 있는 자신이 그러니까 있을까? 뭐 만약에 그런. 홍당 씨가 무슨 일을 겪었어. 근데 내가 그때 지지해줄 수 없는 그 마음을 자세히 살펴보면 어차피 질 거라서 나도 같이 피해 볼 건데 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쉽게 이 사람의 피해를 같이 힘을 실기가 내가 떠안게 너무 되는 어떤 예, 같이 그러니까 두려움이나 너무 피해자들한테만 그 피해가 더 가중되니까 그러니까 같이 할 수 없는 그 마음이 너무 당연히 드는 것 같아요. 패배주의. 슬프다. 그리고 함께 할 수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 말로는 해보라고 하지만 그 사람이 그런 어떤 어려운 일을 할 때 같이 해줄 수 없죠. 연대해줄 수 없는. 근데 해줘야지. 그러니까 연대를 쉽게 말해. 우리가 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학부모 모임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 누군가가 이제 가령 한 반에서 어떤 한 친구가 폭행을 당했다, 폭력을 당했다. 그러면 이제 막 놀라면서 어떻게 막 이렇게는 하지만 그만해, 너 이거 나쁜 거야라고 맞아. 쉽게 말 못하긴 하죠. 왜냐하면 맞아요. 그 이후에 가해자한테 내가 보복을 당할까봐 두렵기도 하고, 그쵸. 네 그리고 그게 나 혼자만 뻘쭘하게 그 친구를 돕는다는 그게 어떻게 보면 남들이 쟤 뭐야 이렇게 영웅 심리를 가진 어떤 이게 잘못된 해석이 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혼자 못하면 여러 사람의 목소리를 같이 들리면 그것은 역으로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라고 저는 이제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나 혼자 고민하거나 그러지 않고 같이 이렇게 조금 손을 잡을 수 있는 누군가 이렇게 만드는 분위기의 사회라면 먹고 살기 바빠서. 먹고 근데 살기 진짜 그렇게 바빠서 생각하면 이제 힘들어요. 엄청난 네. 이 미투가 진짜 엄청난 것 같긴 하네요. 엄청나죠. 정말 이렇게 이거는 사회 전반 우리 대한민국 음. 사회가 그동안 그냥 발전하려고 묵인해왔던 정말 기회네요, 그쵸, 기회. 무기했죠. 많은 음. 것들을 지금 음. 끄집어낼 수 있는 이야기라고 음. 생각이 들더라고요. 철이 들었나? 진행자님 지금 막 말이 막 나와가지고 네. 사실은 제가 지금 눈이 굉장히 알러지 때문에 간지러워서 아. 힘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막 이런 거 좀 이해해 주세요. 네. 네. 진짜- 연대하겠습니다. 눈 알러지. 근데 좀 약간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아무튼 사회적으로 약자들이 꺼낼 수 있는 이유는 그래도 우리가 한번 성취를 했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되게 크지 않을까 네. 싶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우린 한번 해냈다라고 하는. 해냈었던 경험이 있어서 그래서 조금 더 용기를 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그쵸. 들긴 해요. 그리고 이제 지금 막 엄청 누군가를 지지하고 막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 정부가 그런 거를 막 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짓밟지 막, 않았어. 짓밟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맞아요. 10년 동안 묵혀왔던 네, 뭐 이야기들이 인권에 대한 아주 이야기나 본물 터지듯이 정말 요새 정말 뉴스거리가 엄청나죠. 네, 맞아요. 근데 너무 막 아무튼 뉴스로 계속 많이 이렇게 나오는 거는 아무튼 저도 굉장히 불편하기는 했어요. 그 너무 막 그런 부분으로만 나오니까 맞아요. 네, 너무 자극적인 내용만 계속 대두되는 게 그 종편은 장난 아니더라고요. 네. 아예 안 봤어. 네, 그러니까요. 막 빨간 자막 나오는 데 있잖아요. 네, 거기서 계속 막 그런 얘기하고 이제 그거랑 지방선거랑 되게 많이 연결시키고 저도 되게 잠깐 그냥 아빠가 보셔서 이렇게 보고 바로 고개 돌렸는데 네. 그래서 되게 또 재밌는 게 욕을 하면서도 계속 보시더라고요. 종편 욕을 하면서도 얘네는 또 자극적으로 이런다 하면서도 네. 그게 정말 진짜 중독되는 것 같아. 그럼요. 그러니까 나도 항상 이렇게 찾는 거야. 오늘은 누가 안 올라왔나? 근데 요 근래는 정말 안희정 이후에는 안희정이 너무 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언론사들도 뭐 이렇게 이렇게 자기네들의 그거에 맞는 게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정말 이제 누가 없어요. 안희정 위에는 누가 있어? 없어 지금.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없진 보면서 않을 텐데.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내가 보면서 그래서 가장 최근 거 안희정 현재 그런 거 찾고 있는 거야 내가. 전 일부러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혹하지만 보죠. 아니 그게
당연히 혹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 맞아요, 맞아요. 첫 번째 방송은 웃음이 끊이질 않다. 네, 굉장히 무거워졌습니다. 한숨이 끊이질 않다. 그러면 혹시 뭐 좀 기억에 남는 어떤 글이라던가 아니면 뭐 댓글 그런 그래서 거 있으신가요? 저는 음. 그 이제 뭐 아까도 언론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 최근 미투 운동을 다루는 언론 보도의 선정성에 대해서 이제 진지하게 좀 점검해 볼 단계가 된 것 같고 실제로 수많은 매체들이 SNS에서 소리 없는 초성 전쟁을 벌이고 있다. 그래서 이제 뭔가 알만한 초성이 초성 전쟁. 초성 뜨기를 기다리고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막 음. 바로 기사화해 버리는데 맞아, 그거 너무 불편한 또 것 되게 같아. 재밌는 현상이 아님 말고. 그냥 모든 사람들은 유명 배우, 유명 개그맨 그냥 앞에다 별로 유명하지도 않은 사람들이거든요. 사실 딱 보면은 들어가 보면 근데 정말 그렇게 뭔가 이렇게 정말 혹하게 만드는 클릭수를 늘리기 위한. 그래서 가해 다양한- 사실에 대한 선정적인 묘사 또한 빠지지 않는다. 지금의 미투 보도는 누가 더 엽기적인가, 누가 더 거물을 폭로하느냐 하는 경쟁 구도로 고착화되어 가고 있다. 라고 하는 그래서 이 부분을 되게 이제 우리가 좀 더 이상 좀 그런 기사 좀 그만해라라고 하는 소리를 내지 않으면 네. 어디다 낼까요? 그런 시기가 된 것 근데 같아요. 사실은 어쨌든 청와대 댓글 아니 국민신문고. 근데 사실은 계속해서 아무튼 반응을 보이잖아요. 소비자들이 언론을 그렇죠. 소비하는 예, 소비자들이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되게 큰데 그런 나는 진짜 네, 계속 아니, 소비가 되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검색 그만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를 소비하는 사람들한테도 이제 조금 태도를 얘기할 수 있지만 어쨌든 계속 만들어내는 맞아요. 곳에서 어쨌든 거기도 다 사실이랑 관련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언론사들에 대해서 좀 뭐 중재하는 그 기구 있지 않아요? 거기서도 좀 이렇게 조사를 더 철저히 해야 된다고 맞아. 봅니다. 그러니까 손 일단- 놓고 있지 말고. 그쵸. 맞아. 아니 일단 말고식을 터트리고 진짜. 보고 네. 네. 그래서 정말 그게 사실이 아니었을 때나 문제가 네. 있었을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방송을 그냥 했을 때 아닌 말고식의 방송을 했을 때 그 한 언론사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를 이제는 맞아요. 우리가 음. 보여줘야 한 음. 나 여러분 아 진짜 그러게요. 열받네 땀나네 지금. 그리고 되게 재밌는 그래서 게 음. 뭐 아님 말고 한 다음에 사실은 사람들은 기억하는 것은 그냥 맞아. 뭐 어떤 대상이 있으면 그냥 그 사람의 안 좋은 이미지 음. 안 좋아 뭐 아니어도 그냥 그것만 딱 소비하고 음. 나중에 음. 이렇게 뭐 언론사에서 정정 보도를 한다거나 그런 건 전혀 기억하지 않거든요. 맞아요. 정정상 3번이면 문 닫게 해야 됩니다. 지금 그럼 다 문 닫아야 지금 되는데. 지금 그런 거 가지고서 조례 만들고 이제 어쨌든 그 만들고 언론사들의 그런 음, 것들을 아주 잘하시고 이건 계시는구만. 익산의 이야기입니다. 아, 근데 이제 그 문제가 아까 말한 대로 어쨌든 돈과 권력과 연계가 맞아요.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음. 굉장히 첨예한 이 대립각을 세우는 그런 부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정정 보도, 그러니까 아닌 말고식의 보도를 함부로 하는 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뭐 3번의 그 경고를 받으면 그 문 닫게 할 수 있는 3번은 너무 짠가요? 5번? 아니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1년에 3번 뭐 이런 식으로라도 해야 하는 건데 그거에 있어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도 되게 섣불리 그게 맞아라고 하기가 되게 그러니까요. 아무튼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 방송 녹음할 때하고 달라진 점이 미디어 네. 의 역할이나 그런 근데 너무 영향 중요하더라고 이게 진짜. 정말 미소팟다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더 구체적인 이야기는 뭐 이제 뭐 성폭력 문제를 수사할 만한 인력이 되는지 전문성이 갖추어져 있는지 기자들이 취재를 해줬으면 한다라고 이제 그 뭔가 그 법률 전문가들은 이런 걸 좀 제시하고 있고 이런 게 바뀌지 않으면 조사가 제대로 되지도 않고 성폭력이 근절되지도 않는다. 제발 정부에서 급하게 대안을 내놓지 말았으면. 그래서 조두순 사건 때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이 100개가 넘는데요. 근데 1년이 지난 후에 통과된 건 5개도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이런 사건이 터졌다고 해서 막 너도나도 할 거 없이 그냥 막 급하게 만들어지지 말고 정말 실제로 이 성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2차 피해에 대한 것도 생각하면서 좀 제대로 정착할 수 있게 좀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전문가의 글도 되게 인상적이기도 했고. 성에 관한 지식이 우리가 학교에서 그 성교육을 받잖아요. 의무화돼가지고 받긴 하는데 사실 정말 그 생물 맞나요? 그 수준을 아직도 넘지 못하고 있거든요. 아직도요? 네, 아직도 약간 그래요. 그 동물적인 그 생물, 그쵸. 네. 인간의 맞아요. 생물도 아닌 어떤.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러다 보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아이가 뭐 남자친구를 사귀든 여자친구를 사귈 때, 뭐 손잡고 싶고 이런 감정에 대한 어떤 그것을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아 내가 상대방을 좀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고 그런 게 아니라 남성의 본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 맞아. 그렇게 가니까 그렇죠.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좀 진짜 너무 할 일이 많기는 하는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남성의 성 욕구만큼 여자의 성 욕구도 똑같이 강하다라는 똑같은 거를 성 전문가가 말씀하셨다는 거. 진짜 누구- 만들어진 것 같아. 네, 네, 누군가는 맞아요. 엄청 이미지로. 맞아. 엄청 참고 그래서 있고. 여자는 참아야 하고 절제해야 하고. 아 어. 맞아. 그래서 미디어에서 왜 드라마 보면 벽에다 딱 여자 밀쳐가지고 이렇게 한 강제적인 끔찍하죠. 그런 것을 옛날에는 뭐 어머 뭐 이렇게 박력. 뭐 남자다움 뭐 이렇게 남자다운 생각을 했죠. 끌어오르는. 그래서 이런 여기까지만 말도 있잖아요. 여자의 그 노후가 예스가 아니다라는 그런 웃지 못할 말까지 나오는 거 보면 네 서로가 서로를 좀 심의위원회 응. 편지 써야죠. 그거 나오면 바로 댓글 달아야지. 지금은 네. 많이 좋아졌다고 해도 아직도 그럼요. 걸어갈 아니에요. 길이 아니에요. 멀었죠. 갈 길이 아직 멀었죠. 멀었어요. 예. 왜냐면 맞아요. 전반적인 분위기가 아직도 네네. 이렇기 맞아요. 때문에. 근데 드라마에서도 보면은 그 심쿵하는 그 장면들이 그런 그래요? 장면들이 맞아요. 맞아요. 여자가 남자가 이제 약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되게 상상하면서 좋아하시네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 이렇게 길들여졌어 미디어에. 맞아. 맞아. 뽑아내야 되는데. 네. 미투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고민을 같이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좋고, 또 이제 이런 팟캐스트 되게 신기한 게 이 마이크 앞에 있잖아요. 그러면 뭔가 조금 더 진지해지는 것 같아요. 그냥 평소에 저번에 안 우리끼리- 그러시던데요? 네? 우리끼리 이럴 때 안 그러시던데? 이랬 때 아니 이랬 때도 진지했던 거였어요. 아, 그 정도가 진지한 겁니다. 너무 즐거워요. 좋았어요. 네. 그래서 조금 더 깊이 그러니까 생각하게 되는 것 같고, 또 이제 분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있죠. 그 탓인가? 아니면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기 전에 되게 뭐 조사해서인가? 막 조사하고 그 어떤 주제에 맞아. 대해서 알아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깊어짐이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의 질이 달라지는 건가? 되게 많이 남는 것 같거든요. 항상 팟캐스트를 하고 난 다음에는 그런 생각이 또 드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듣고 계신 분들도 용기 내셔서 미디어센터에서 도움 받아서 팟캐스트 하십시오. 팟캐스트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일반적인 수다, 평소에 떠는 수다랑은 조금 다름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저희 그 미투 운동 이야기 쭉 나눠보고 있는데요. 네,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저는 뭔가 막 준비하신 것 같아요. 저는 하나만 이사님께서 거시기하면 될것 준비를 같아요. 많이 네. 하셨는데 네네. 네. 아니 정말 이번에 어른이 신의 되셨네요. 일주일 만에 신의 어른이 11이 이번에 미투를 다뤘어요. 아. 네. 뭐 몰랐던 단체들도 되게 많고 보니까 뭐 예를 들면 여성주의 연구 활동가 한 분과 뭐 성폭력 반대 연극인 행동 활동가 한 분과 한국 여성 민우회 미디어 운동 본부 사무국장과 젠더 교육 연구소 부소장 듣기만 해도 엄청 네 이런 그러니까. 분들이 모여서 평생을. 이제 미투 운동 지금부터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로 했는데 필요한 것은 무엇이래요? 네, 뭐 예를 들면 쉬쉬하면서 빠르게 소리 없이 처리되면 결국 가해자 처벌은 축소되고 피해자만 다시 그런 일이 있었대라는
라는 소문의 당사자가 맞아, 되고 맞아. 만다. 가해자에게 징계를 내리는 것이 조직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이 아니라 사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라는 인식의 제고도 필요하다. 뭐 이런 것들이 좀 정말 이런 좀 기사가 정말 많이 다뤄져서 사람들이 조금 그런 쪽에 더 관심을 기울이면서 사건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이게 들어요. 결국은 사실 우리를 위한 이야기잖아요. 네. 내가 네. 내가 그런 상황에 있을 때 그쵸. 내가 거절할 수도 있지만 거절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더 많고 그죠. 아까도 말했지만 그게 남녀노소 다 가리고 다 막론하고 그랬을 때 내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면 그 뒤에 내가 이런 피해를 말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그 가해자가 그 벌을 받게 할 것인가 네. 정리가 안 되네요. 점점점. 아니, 지금 뭐 우리 상태들이 다 정리가 안 돼. 네네. 우리 사회가 그런 것 같아. 이걸 가지고서. 그래서 계속 어쨌든 결론은 이건 것 같아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할 건 이 시간을 통과한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다시 살아갈 것인가. 그걸 함께 고민해야 한다. 이건 단순히 가해자 도려내기가 아니다. 가해자, 맞아. 그 피해자, 얘기를 하고 싶었어. 방관자 다 다시 일을 해야 하고 모두 이후의 일상을 맞아. 영위해야 한다. 맞아요. 그 얘기 하고 싶어서. 정말 전문가들은 다르시네요. 그냥 다 나의 얘기일 수 있다. 그리고 네. 너의 얘기일 수 있고 우리 가족의 얘기일 수 있기 때문에 방관하는 게 더 이상은 도움이 안 된다. 근데 정말 나도 언제 가해자였을지 가해자였을 모를 수 수도 있어. 있어요. 내가 했던 어떤 말이 누군가에게 그럼요. 상처가 됐을 수도 있고. 나는 특히 외모에 관해서 농담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나는 많은 시간 가해자였을 것 같아요. 여기서 자백합니다. 고해 상처를. 힘이 없는 게 다행인가요? 힘이 없는 게 다행이죠. 아니야, 근데 우리 조카들한테 내가 힘이 있었을지도 그러니까. 몰라. 맞아. 그러니까 나보다 위이거나 아래이거나 이런 걸 따지지 않고 네 그냥 그렇게 내가 느끼는 그대로를 말할 수 있는 사회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긴 한데 내가 느끼는 감정을. 네 근데 그거를 있는 그대로 표현하기에는 벌써 이 사람이 나한테 뭐가 되는데 뭐 이런 게 맞아. 따져지니까 우리 네. 조카들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반박을 하더라고요. 귀여워. 잘 컸습니다. 근데 이제 학교 들어가서 교육을 받으면 이제 반박하지 못하는 아이가 되겠죠. 제 딸이 그래요. 슬퍼. 정말 그게 슬퍼요 진짜. 네. 학년을 이렇게 올라가면서 무슨 사안이 이렇게 있어서 말을 하면 예전에는 여러 방법들을 생각했던 아이가 그렇게도 안 돼. 이렇게 그러니까 피곤한 사람이 개념하고. 되는 네,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네. 뭔 얘기를 하면 쟤는 또 저런다. 피곤해. 피곤한 사람이 되기 싫은 거지. 우리 또 얼마나 눈치들이 또 대한민국 눈치로 먹고 사는 사회입니까. 그러니까요. 까칠하게 살아도 되는데 그 까칠한 게 까칠한 건 아니잖아요. 네. 이제야 겨우 짜장짬뽕에서 짬뽕을 외치게 될랑말랑하는 사회로. 그러니까 선생님 지금 윤디마라고도 좀 연관이 있는데 지금 영화제 잡지다 보니까 네. 영화 잡지다 보니까 영화제도 되게 성추행이나 성추문이 되게 많은 이유가 어쨌든 거기도 딱 조직이고 위계가 있는 곳이고 근데 부천 영화제 뭐 집행위원장인지 누군지 사건을 다뤘더라고요. 근데 그 피해자들이 자기가 당한 거는 너무나 약하다고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 그 집행위원장이 뭐 예를 들면 그 청바지 예쁘네 하면서 엉덩이를 딱 이렇게 만졌는데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 근데 일상으로 돌아가서 내가 이거를 어떻게 행동해야지? 뭐 고소해야 하나? 이 정도가 뭐 이런 고민을 하는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사과를 받긴 했어. 커피숍에 사과를 받긴 했는데 그 사람이 또 어떤 직원에게는 그 어떤 워크숍에 가서 산책을 하는데 갑자기 그 어디죠? 그 가슴? 이렇게 아니 가슴이 아니고 그 집 뭐 갈비뼈? 주머니에 피해자가 손을 넣고 있는데 거기에 손을 쑥 넣으면서 오랜만이야라고 하는. 근데 본인 바지 기억도 주머니요? 아니요 저기 잠바 주머니. 잠바 주머니에. 전 바지 주머니 그러니까 상상했네요. 예를 들면 그런 행동들은 진짜 우리가 또 볼 때는 너무나 약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치.
그러니까 상대도 친근함의 표현으로 그러니까 그런 했을 건데 것이다. 참 저 여자 참 까칠하네라고 그런 말 듣기도 싫고 막 그런 그치. 상황에서 근데 그 여자들의 그 말이 음. 뭐였냐면요. 뭐 다 떠나서 나는 이 일을 하고 싶기 때문에 말을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가장 가슴이 모든- 아프더라고. 그러니까 모든 음. 피해자들이 다 그럴 거야. 음. 어디서건 피해를 겪고 음. 있는 모든 남녀노소 피해자들이 다. 그러니까 뭐 이건 또 생존의 문제도 아닌 것 같아. 이 일을 음. 그만둬야 하는 그런 표현이라기보다는 이 일이 하고 싶은 거야. 이 일을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연극을 했던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이 고백을 못하는 거 아니면 고백을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망설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가 연극을 하면서 너무 행복했고 그 연극을 정말 사랑하고 뭐 직장인들은 생사지. 그렇지. 그만두면 돈이 안 예.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볼 때 정말 정말 엄청난 짓을 하는구나 이 사람 이 가해자들이 하는 행동들은 그런 걸 좀 알 수 있을까? 평생 가야 그 사람들 알 수 있을까? 그걸 마음으로 느낄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다른 나라하고는 또 다르게 정 막 이런 것도 있고 서로 이제 좋게 지내야 된다는 그런 강박 같은 그런 분위기도 그쵸. 좀 있고 이런 데서 파생되는 그런 것도 있고 위계 질서도 같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너울너울 춤을 추네요 아주. 그냥. 그러니까 그 스쿨미투 말고 제가 좀 약간 충격이었던 거가 스쿨미투는 이제 예상했던 거니까 근데 어디에서 들었나 농촌에서 네 미투는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왜냐면 그렇겠다. 네, 뭐 친인척이 같이 사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사실 그 성범죄나 이런 내용 중에 한 70~80%는 거의 인척, 네, 친인척, 가까이 지낸 사람, 동네 사람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랬을 때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농촌에서 쉽게 미투가 나오지 못할 이유들은 그런 한국 사회에서의 아유 그냥 얼굴 안 보고 지낼 거야? 이렇게 그냥 너만 너만 조용하면은 가족이 온 가족이 다 행복하고 편안하게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아니, 진짜 이야기가 네. 끝날까 싶으면 다시 시작. 그런가요? 이게 진짜 그래서 아니 옷에 먼지를 털고 있었어요. 이야기가 끝이 안 나. 왜냐면 네. 그만큼 맞아요. 진짜 맞아요. 만연해 있기 때문에 맞아. 어떡해. 어쨌든 그래서 세죠 뭐. 그래서 저는 이제 어쨌든 이 사건 나오고 다른 사람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 스스로는 조금 제가 그동안 했던 그냥 생각 없이 했던 그 많은 행동들이나 말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경계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거. 저 한 사람이 그런 경계심을 가졌다는 것도 의미가 있는 그죠. 거니까. 그쵸. 맞아요. 그리고 혼자가 아닐 거예요. 네. 그리고 뭐 이제 위에 분들도 내가 이걸로 한 큐에 갈 수 있구나 이런 것도 좀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때고 많을 것 같아. 그건 진짜 많을 것 같아. 진짜 오들오들 떨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언론까지 이제 조정할 수 있는 분이라면 별로 안 떨겠지만은 좀 그 밑에 급 분들은 조금 멋있어지니까 이게 약간 그래도 경각심을 주고 있고 어쨌든 그 많은 이야기들을 꺼내고 어쨌든 근데 그러니까 이 흐름만 좀 이상하게만 안 가면 좋겠어요. 맞아요. 네. 이 미투 운동을 계기로 여기서 주무시겠어요 지금. 신발도 벗고 지금 난리 났어. 네, 미투 운동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이제 서로를 존중하고 그리고 존재 그냥 그 자체로 봐줄 수 있는 네.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럼 오늘 이제 마치면서 아까 제가 미투 운동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마디씩 해달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지금 이만큼 하신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좀 마무리해도 될까요? 또 네. 하면은 또 네. 이제 이야기 그러네요. 나오니까 마무리하면 할 수 네네. 없어 이거. 네. 그러면 오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한 똘술 이사 윤디 너무 즐거웠고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익산 여성영화제가 익산 공공영상 미디어센터에서 4월 4일부터 7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꼭 많은 분들이 오셔서 우리 생각 그리고 다양한 영화들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말한 정말 다양한 네. 주제들에 대한 다양한 얘기네요. 이 영화들이 보니까. 네네. 기대돼요. 그 자세한 내용은 익산 공공영상 미디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네. 앞으로도 미소팟의 수다는 계속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피부로 느끼는 삶의 온도 변화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다양한 이야기, 즐거운 이야기, 바른 이야기, 절제된 이야기 준비해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